안녕하세요. 베트남의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수태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서 사업하길 원하시고 그 중에 요식업을 전제로 창업하길 원하는데요. 현재 베트남에서 F&B 사업을 진행할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F&B 식음료 업계는 임대료 상승, 높은 운영비, 회복되지 않는 구매력, 그리고 점점 강화되는 세금 및 관리 비용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수익 악화를 막기 위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심지어 폐업에 이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담과 그 영향. 하노이 동다 지역 후인투캅 거리에 위치한 커피숍을 운영하는 응우엔 한씨의 사례에서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50제곱미터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게의 월세는 무려 6천만 동 약 318만원에 육박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 재료비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므로 한 달 동안 발생하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소진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녀는 손해는 아니지만 남는 것도 없으며 매출이 늘어도 비용이 함께 늘어나서 모든 것이 한계치에 달했다고 토로합니다. 원래 꺼우저이 지역에 매장을 추가로 열 계획도 있었으나 두 번의 시장 조사 후 1년 만에 임대료가 약 20% 인상된 사실이 확인되자 확장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시장 전반의 비용 문제와 손익 악화, 응우엔 한씨의 사례는 F&B 업계 전반에 널리 퍼진 문제의 단면일 뿐입니다. 10만 개 이상의 레스토랑 및 카페 기업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이포스 VN의 최근 보고서는 2024년을 F&B 산업의 고통스러운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황금입지에 입점한 대형 체인점의 35%가 임대료 부담으로 폐점한 사례가 있으며 주요 소비층인 MZ세대는 화려한 경험보다 실용적이고 명확한 가치를 더욱 선호함에 따라 경쟁 구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 초에는 더 커피하우스,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업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체인점들도 비효율적인 운영 체계로 인해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이포스 V에는 F&B 기업들이 조용히 시장에서 사라지는 주요 원인을 분석하면서 비용 문제가 이윤을 잠식하는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임대료는 매출의 25%에서 55%를 차지해 국제 기준보다 2에서 3배 높은 수준에 달합니다. 부동산 서비스 업체 CBRE의 2025년 1분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하노이 중심부의 평균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월 약 173달러 약 23만원으로 2023년 대비 16.2% 상승했고 비중심부 지역도 연간 10% 인상되어 평균 제곱미터당 37.3달러 약 5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의 경우 응우엔후의 보행자 거리에 위치한 100제곱미터 매장의 월세는 3억 5천만 동에서 5억 동 약 1,855만원에서 2,650만원에 달하지만 평균 매출은 12억 동에서 18억 동 약 6,360만원에서 9,540만원에 머무르면서 실제 총이익은 10% 미만으로 떨어져 다른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심 상권 신화에 대한 재고. 과거 중심 상권에 위치한 매장이 브랜드 구축에 있어 결정적인 황금 티켓으로 여겨졌던 반면 최근에는 그러한 모델이 오히려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황금 입지 매장들이 빈번하게 주인을 바꾸고 있으며 리트종 325번지의 3면 코너 건물을 임대했던 핀델리, 소야가든, 풍롱커피 모두 철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노트르담 성당, 호공루아, 판식롱, 응우엔짜이와 같은 고가 입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건물들도 이러한 추세를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아름다운 매장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월 7억 동 약 3,71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호치민시 내 한투엔과 응우엔주 매장을 폐쇄했고 맥도날드 또한 파묵라오 지역의 매장을 철수했습니다. 한편 유탄과 만화 체인점은 모 회사인 골든게이트가 배당금 지급을 일시 중단한 상황 속에서 임대료가 수익의 65%를 차지하게 되어 사업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자 행동 변화와 정체성 위기. 최근 소비자 행동의 변화도 F&B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지가 더 이상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며 대신 경험, 핵심 가치, 그리고 브랜드 개성이 고객 충성도의 핵심 접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IPOS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F&B 시장은 사업자가 많을수록 브랜드 개성이 희미해지는 역설적인 현상을 보였습니다. QMB의 설문조사 결과 새로 문을 연 브랜드의 72%가 경쟁사의 메뉴를 그대로 모방하는 벼락치기식 사고방식을 보였으며 이는 특히 밀크티와 커피 매장에서 두드러져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메뉴와 서비스 경험이 거의 동일해져 소비자, 특히 MZ세대가 빠르게 실증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 고객의 65%는 두 번의 방문에도 특별한 차별점을 느끼지 못할 경우 재방문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치즈 크림 밀크티나 달고나 커피처럼 유행을 타는 메뉴는 시장에서 포화되기까지 평균 2개월밖에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점주들이 이를 따라가기 위해 메뉴를 재설계하고 직원 교육과 마케팅에 매월 3천만 동에서 5천만 동 약 159만 원에서 265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용 지출이 실제로 얻는 가치에 비해 미흡해 결국 독자적인 아이덴티티 구축에 실패한 매장의 80%가 3개월 내에 폐점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재료 및 운영 비용 그리고 관리 부족 문제. 임대료 외에도 원재료 및 운영 비용에서의 관리 부실도 큰 문제입니다. 전체 매장의 약 35%는 육류, 해산물, 커피처럼 손실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서 원재료 비용의 18에서 25%가 낭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4년 인플레이션으로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가 12%에서 15% 상승하며 기업의 수익성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1일부터는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종에 대해 전자세금 계산서 적용이 의무화되면서 구식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세금 신고 및 규제 대응, 그리고 전자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F&B 점주들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없이 개인 경험에 의존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아이포스 VN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68%의 점주들이 푸드코스트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결과 재고 및 정량 관리의 오류로 인해 월평균 2,500만 동에서 4천만 동 약 132만 5천 원에서 212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사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베트남 F&B 점주들의 80% 이상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없이 개인적인 경험에만 의존해 운영하고 있으며 82%의 기업은 직원의 KPI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평균 35%에 달하는 높은 이직률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체 점주의 91%가 향후 3년에서 5년간의 개발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아 확장이 사실상 도박이 되어버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산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론. F&B 시장은 여전히 큰 소비 수요, 무한한 창의성, 그리고 빠른 성장 가능성을 가진 비옥한 땅으로 인식되지만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임대료, 운영비, 원재료 손실, 그리고 관리 부족은 F&B 사업자들의 이윤을 잠식하는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작용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소비자 행동과 미약해진 브랜드 정체성 문제는 기업들이 시장을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따라서 F&B 업계는 단순히 맛있는 음료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효율적인 비용 관리와 독자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비용 부담과 운영 압력이 심화되는 시점에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문을 닫거나 운영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F&B 기업들이 임대료 상승과 운영비 부담, 그리고 정체성 위기를 겪으며 시장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